네, 그럼 우리 FC 강현숙 리더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리치리버스 회장님의 탄생 랠리에 초대받게 돼서 더욱 뜻깊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딸과 함께 초대돼서 이 행사에 참가하게 돼서 너무너무 또 다른 느낌이네요. 리치리버스 회장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립니다. 생신 탄생일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 아까 앞에 잠깐 리더님 사업 설명할 때 잠깐 나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제3세대 아메이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때를 아메이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셔서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지금 초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부터 마음 먹고 사업을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분들은 정말 최고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넘겼네요. 제가 앞에 그 사진을 어떤 사진을 넣을까 했더니 유인희님 꼭 이 사진을 넣으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제일 잘 나온 사진이에요. 60대 치고는 잘 나왔죠.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사진을 넣었는데 유인희님 꼭 이 사진을 넣으라 그래서 넣었습니다. 이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 표지 모델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화 같은 내 인생, 제가 아메이 사업을 만나서 어떻게 시작을 했고 또 제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어떤 멋진 일이 있는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저는 96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아메이부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우리 김일두님 91년부터 시작을 해서 제품 5개 갖고 시작하셨는데 저는 제품 한 40개 있을 때 정도에 시작했고요. 그때는 전화로 제품을 주문했어요. 전화로. 근데 핸드폰이 있을 시대 것 같으세요? 없을 시대 것 같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집전화인데요. 집전화도 백색 전화, 흑색 전화 혹시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은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화로 여보세요, 세제 2개 갖다 주세요, 이런 시대였고요. 그다음에 제품도 별로 없었고요. 회원 가입을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였냐면 빨간 그 종이 이렇게 시뻘건 거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아시면 오래되신 분들인데 거기다가 그 회원 입회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통장 그 겉에 그 뭐라고 그러죠? 통장 앞에 4번, 그쵸? 그게 필요해. 거기다가 주민등록증 그 복사본이 필요해. 그래가지고요 기껏 막 사업 설명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 회원을 가입하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을 먹어서 이제 하자 그랬는데 보통 사람들이 통장 사본을 갖고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 회원 하나 가입하려고 그러면 또 가서, 근데 그 집에 그렇다고 통장 사본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복사기가 지금처럼 있다 1번 없다 2번 없어요. 그래서 문방구에 가가지고요 하여튼 회원 하나 가입시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울 때예요. 지금 막 여기 젊으신 분들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 잘 안 되시죠? 근데 그때 아메이 사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구입했어요. 뭘 구입했냐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 복사기를 구입했어요. 이렇게 요만하더라고요. 이렇게.
요만하지만 무거웠어요. 그래서 복사기를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사업 설명하고 그래 관심 있어 그러면 앉아. 그다음에 사본 내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사를 이렇게 하고요. 주민등록증 내놔. 그래서 복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가입했어요.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제품은 자기가 주문해서 쓰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렇겠죠. 그 시대에 96년도에 저는 그래서 김일주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돼도 제품 한 40개 되는데 그때가 1세대 아메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세미나나 이런 때는 1박 2일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도 몇 시간 하는 것도 막 힘드시잖아요. 1박 2일을 내가 가는 것도 힘든데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사업 설명회 누구 초대하면 그때 핸드폰이 없어서요. 연락이 안 돼. 못 오는 사람도 연락이 안 되고 기다리는 사람도 연락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교대역에서 저희 미팅장이 있었는데 교대역 9번 출구에 가면요. 쫙 줄 서 있어요. 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암회 사업하라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이 사업에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9년 12월 1일 날 이제 ABN co.kr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웹 앱이 시작이 됐어요. 대단한 일이었어요. 컴퓨터 이게 회원 가입을 그냥 할 수 있대. 컴퓨터로. 근데 집에 PC 컴퓨터가 있는 집이 있었겠다 1번, 없었겠다 2번. 그래서 이게 오픈했는데요. 그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PB를 20%씩 더 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게 컴퓨터도 없고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20% 업이니까 우리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PC방으로 다 가는 거예요. PC방의 아줌마들 다 근데 컴퓨터를 다 못 만져.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그중에 사업자 한 명이 2대 전산과를 나왔대. 2대 전산과 나온 사람을 데리고 야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다 끌고 그 사람을 떼고 PC방 간 거야. 그럼 여자들 아줌마들 6명이 와 PC방에 들어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무섭죠. 무슨 난리가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앉아가지고 주문서 다 집어넣으면 그 2대 전산과 나오신 분이 제품 주문을 하면 고마워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그분 또 얼마나 짜증을 부리는지 막 시간 없다며 내가 이걸 한다며 이거 나한테 무슨 이익이냐며 막 이러는데 20% PB 어디 더 준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그러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요 사이에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IMF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부도가 났을 때입니다. 국가가 부도가 나서 개인이 부도가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난리였어요. 그래서 직장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평생 직장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개념이 직장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했고요. 그때 자영업 하셨던 분들 다 파산 신고하셨던 거 아시죠? 그렇게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뭔가를 찾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가 요 때쯤 됐어요. 그리고 ABN이 오픈이 됐고요. 이땐 웹 앱이 오픈이 되면서 이제 소비가 소득이 돼요. 그리고 애용자 클럽을 만들 수 있고요. 애용자 클럽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다 갖다 달라고 그러지. 갖다 주는 것도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 들어가 보셨죠? 이렇게 차 안에다가 가득 제품 이렇게 싣고 이렇게, 지금도 뭐 배달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사람 보려고 우리는 요즘에 갖다 주는 거는 왜 갖다 주세요? 네, 얼굴 보려고 갖다 주지 제품 배달하면서 갖다 준 게 아니에요. 그 핑계로 얼굴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진짜 차에 가득 싣고 다녔어요, 제품을. 그리고 있던 시대에서 이제 애용자 클럽이고요. 그다음 유통 플랫폼이고요.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요즘 아메이에서 없는 제품 뭐 있어요? 네, 제 친구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머리에 쓰는 것도 있니 뭐 제가 저희 친구한테 갔더니 발 마사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안 샀고요. 너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근데 그게 아메 건지 모르고 발 마사지기를 막 설명해서 한번 해줬는데 너무 좋아서 사겠다 했는데 그때 보니까 아메 거야.
근데 이미 사겠다고 했는데 회원은 벌써 나한테 들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샀대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안 네가 잘못이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는 저한테 꼭 뭐 사기 전에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그것도 나올 예정이니? 막 이렇게 나왔니? 막 이렇게. 지난번엔 저한테 카페트를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아메에서 카페트도 나오니?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원하면 이제 다 나오는 시대. 여러분 뭐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시대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제 3세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4월 달부터 아까 마이랩 얘기가 돼 있어요. 사실은 마이랩은요 90년 동안 지켜온 철학과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유틸라이트가 없으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 90년 동안 갖고 있던 이 회사가 드디어 마이랩이라는 미생물을 바꾸는 거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큰 만남이에요? 안 만남이에요? 큰 만남이에요. 가슴이 안 두근거리세요? 저는 처음엔 죄송합니다. 저도 맑게 못 알아들었어요. 작년에 이맘때 병 검사할 때 죄송합니다. 크라운 햄스터도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친구한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나왔니? 그랬더니 2번 나왔대요. 2번 잘 먹어. 그리고 끝이었어요. 아니 그거 저도 제 거를 설명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런 말 하면 참 그런데 전 3번 나왔거든요. 그 3번 한 번 먹고 나서 집에 보니까 5번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지민이다가 5번이었는데 잘 안 먹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5번 먹었어요.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2번 듣고 3번 듣는 순간 이건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제 그냥 사람의 건강을 그냥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구나.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아직 가슴이 좀 두근거리지 않다 그러면 아마 여기 이쪽에도 지호셉 대표님이 오셨을 거예요. 그걸 필사하시면서 한 5번만 들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뻥 뚫리는 게 있을 거예요. 어머, 이런 걸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별로 그런 생각 안 해보는데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젊기는 하지만 10년 젊었으면 더 날 텐데 막 이런 생각하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부터 웰니스 랩이 오픈이 합니다. 사실은 뭐 건강검진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걔를 조금 더 나은 몸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제품이 없다면, 그리고 그걸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그거는 데이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 개가 다 만났어. 그러면 대단한 일이에요? 안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그 지호셉 대표님하고 권호란 박사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리치 디버스 회장님이 유틸라이트 칼렌보그 박사님과 합병하는 거. 만약에 아메이는 있었는데 유틸라이트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되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는 유통 플랫폼 플러스 건강 플랫폼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제는 다양한 제품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저 혼자만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요 얘기 잠깐 드릴게요. 저는 96년도에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희 남편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소개팅으로 해서 만났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고 저희 남편은 직장 다니면서 유학 갈 준비를 해서 유학비를 열심히 모으고 있어서 저한테 같이 결혼하자마자 유학을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래 가자 막 이러면서 그래 결혼을 빨리 하자 그래서 막 서두르고 있는데 그 모았던 유학 자금을 사기를 당했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한 3, 4년 열심히 모아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했던 돈이 사기를 당하면 다 날아가서
근데 뭐 제가 그 사기당해서 결혼 아니 저 그거 안 간다고 얘 너는 유학을 안 가니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기당한 빈 털털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왠지 씁쓸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신혼여행 사진이에요. 네, 너무 쓸쓸해 보이죠 이렇게 막. 남들은 그때 제주도 가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저희는 돈이 없어서 강릉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룻밤만 호텔에 묵고요. 그 다음 날 바로 콘도로 가서 콘도에 있었고요. 월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그래도 사랑이 있으니까 하고 결혼했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돈이 없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아기를 낳으니까 불편한 게 아니고요. 불행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카이스트 이제 연구원이었어요. 그때 AI 연구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보시면 이만큼 두꺼운 슈퍼 프로젝트라는 거 있었어요. 그 카이스트에서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오면 이런 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냈어요. 그런데 막 인공지능 막 슈퍼 막 이러고 있는데 월급은 제가 그때는 중학교 음악 선생님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음악대학을 이제 연대를 나와서 음악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남자 아이들 담임이에요. 그럼 제가 즐거웠겠다 1번, 무서웠겠다 2번. 학교 막 졸업하고요. 지금은 제가 그래도 하지만 그때만 해도 너무 순진해가지고요. 학교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애들이 너무 무서워. 막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나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때리려고 그렇게. 지금 때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너무 말을 막 엎드려 자고 막 이렇게 막 이러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탁 때리잖아요. 그럼 들어갈 때 막 이러고 들어가요. 막 여선생님한테 맞았고 막 받지 막 이러면서 그럼 뭐 더 내놓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냥 아버지 슬하에서는 못 그만두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안 된다고 얘기하셔서. 그래서 그만뒀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저희 남편 첫 억을 딱 받고 다시 시작했어요. 뭘 시작했냐면 피아노 레슨을. 제가 딱 2개 물어봤거든요. 너무 작아. 그래서 제가 여보 이거 2배가 되려면 몇 년이 걸려? 이렇게 됐어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호봉씩 오르는데 1년에 3만 원씩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 레슨 하나 하면 10만 원 받으니까요. 제가 한 명 가르치면 우리 남편 3년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피아노 레슨 했어요. 미친 듯이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삶이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월세에서 전세 뭐 이 정도예요. 그때가 한참 집값이 막 오를 때예요. 막 올림픽 때예요. 아시죠? 막 눈 뜨면 오르고 막 눈 뜨면 오르서 미친 듯이 둘이 벌어도 전세를 못 갈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계속 뭐는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뭔가를 찾고 뭔가를 하는 거는 맞았는데 둘이 달라. 뭐가 다르냐면 우리 남편은 꿈이 있어서 뭔가 나는 이렇게 죽을 놈이 아니다 그러고 계속 찾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불안해. 사는 게 불안해. 그래서 안정 장치가 없으면 불안해서 저도 그러니까 둘이 찾긴 찾는데 달라. 나는 불안해서 찾는 거고요. 저희 남편은 꿈이 있어서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카이스트에 있을 때는요, 그 연구원이랑 같이 내내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지 않고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치니까 영어 통역기였어요. 이렇게 번역기였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둘이서 하여튼 뭐 3년을 그렇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면서 만들었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자본이 없고요. 뭔가 이게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대기업에 500만 원으로 팔렸어요. 팔린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가져갔어요. 그냥 이렇게 갖고 와보라고 다 갖고 와보라고 하더니 이거 이 가격에 하겠냐 안 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더니 다 줬잖아요. 그 데이터에서 법적으로 안 걸린 만큼만 조금 조정해서 자기네가 그거를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걸려고 했더니 그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너 소송할래? 우리가 대기업이니까 이긴다. 소송할래? 500만 원 받고 떨어질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대항해야 돼요. 500만 원 먹고 떨어졌어요. 사업이 쉽지가 않아요. 사업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IBM 회사 다니실 때, 그리고 이제 IBM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IBM에 있을 때는요, 또 저희 남편이 밤마다 책을 써요.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쓰고,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책을 쓰고,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겠다고.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거울 하나, 저울 둘. 네, 네, 거울 하나, 저울 둘.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책값이 더 들었어요. 책 나왔다면 책 계속 사다 줬더니 그게 가판 데에서 딱 한 4일 정도 있다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종로 서적 가가지고 계속 돌면서 그 위에 책 있어 없어, 누가 집어가 안 집어가, 계속 누가 봐 안 봐 막 이랬는데 딱 4일 되니까 위에 가판대 있던 게 밑으로 딱 내려가더라. 끝. 책을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해서 했는데 딱 4일 보고 끝. 그래서 그냥 초판에 끝난 책입니다. 근데 참 내용은 괜찮아요. 사실은 그렇게 사업하는 게 쉽지가 않고 뭔가 막 찾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저희 남편 IBM 다니던 시절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아이들 둘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 딸. 네. 근데 왠지 다 얼굴이 쓸쓸해 보이지 않으세요? 웃는 게 아니죠.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다가 저희한테 아메란 기회가 왔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이 금방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3년 정도 그 IBM 다니시는 분들이 계속 얘기했는데 거절했어요. 아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나는 못한다. 막 이렇게 거절하다가 이제 알아들으신 거예요. 근데 알아들은 것도 정확히 더 얘기 드릴게요. 그 선배가 이렇게 와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빨리 아메 해라, 회원 들에게 안 하고 계속 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선배 나한테 아메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는데 그럼 내놔봐, 내가 회원 들어줄게. 그리고 회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자를 하나 받아오신 거예요. 또 책자를 받아왔는데 제가 그걸 집에서 본 거죠. 그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큰일 났다. 이제 요즘엔 그런 사람 없지만 그때는 막 피남이시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났다. 당장 회원을 빼라. 회원을 안 빼면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래가지고 했더니 저희 남편이 그 선배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선배 나 회원을 빼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뒷얘기는 안 했나 봐요. 우리 와이프가 빼래 이런 얘기는 안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았어, 빼줄게. 근데 세미나는 한번 오고 그 다음에 네가 원하면 내가 빼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잖아. 빼는 것도 미안한데 그 세미나 한번 오랬는데 싫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미나를 가신 거예요. 1박 2일을. 저한테는 출장 간다고 하셨어요. 출장 간다. 그래서 저는 출장 가는 줄 알고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싸줘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회원일 때는 사업 설명을 안 들은 상태였어요. 그냥 그분이 회원들어 내가 들어주면 뭔가 좀 플러스가 되겠지라고 해서 들어준 거였거든요. 근데 그 1박 2일 세미나 때 모든 걸 다 알아버린 거예요. 갔다 오더니 나는 자기는 이때까지 내가 이거저거 뭐 책도 써보고 별거 다 했고 내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찾았다는 거예요.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을 찾았다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막 반대했더니 우리 남편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너도 세미나를 갔다 온 다음에 반대하면 그땐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을 집에 놔두고 저희 스폰서가 남자분이었거든요. 남자분하고 같이 1박 2일을 갑니다. 웃기지 않아요? 저희 남편이 다른 남자와 둘을 이렇게 보내면서 잘 갔다 와 1박 2일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폰서 손 잡고 1박 2일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가서 알아버렸어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세제 파는 일이 아니었구나. 이게 사업이었구나. 이게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구나. 이게 뭐든지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구나를 그때 봤어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그때부터 두 부부가 같이 아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다음부터는요. 그리고 이제 알아보는 기간이 한 3개월 있었어요. 또 우리 또 알아보면 빡세게 알아보거든요. 아주 미친 듯이 알아봤습니다. 책도 다 보고요. 음원도 뭐 다 보고요. 다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뒤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앞에 그 글자였는데 저는 이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냐고. 근데 저는 저희 남편과 이 사업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희 남편 나이 40이었고요. 저는 35이었어요. 사실 IT 업계에서 40이면 이제 이렇게 나올 나이예요. 우리 남편이 30 후반 40쯤 되면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회사를 나와서 너를 돈을 안 갖다 주면 넌 몇 년을 견딜 수 있니? 뭐 이런 얘기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자들? 무섭죠?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이제 알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간절한 마음하고요. 그 다음에 아멘 사업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실수도 많이 했어요. 실패도 많이 했고. 잘했을 것 같으세요? 말도 마세요. 데모를 하는데 DC드랍을 안 붙고 계속 짚는 거야. 너무 떨려가지고 세제만 2개를 양쪽 걸 넣고요. 계속 비비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요? 왜 안 변하지? 그랬더니 옆에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세제를 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실패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한테 시스템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해요라고 물어봤더니 쇼 100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진짜로 100명에게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진짜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진짜 사업 설명을 그냥 처음에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둘씩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시스템에 보시면 왜 있죠? 네트워크 구축 5단계 쇼 100을 했더니요. 이렇게 왔다 갔다 뭐 하더니 미팅에 나오는 사람들이 15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 트리플 다이아몬드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떡하면 좋아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시스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3분의 1은 소비자가 되고 3분의 1은 뎁스를 하고 3분의 1이 코아 사업자가 돼서 PT가 된다. 15명이 나왔는데 제가 거기서 다이아몬드 레그 5레그가 나왔어요. 그게 정말 진짜 그냥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는 요즘에 이 마이랩 갖고 사업 설명하거든요. 근데 사업 설명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 때 좋겠지 이런 거 말고요. 막 이렇게 불이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정말 열정을. 왜냐면 나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기회였고요. 그 사람한테도 얼마나 멋진 기회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다이아몬드에 도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5레그가 있고요. 6번째 레그가 너무 약한 레그였어요. 근데 김일태 디자이너님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이맘때 그 두꺼비 빌딩 가서 이제 그때는 IMF 때고 막 이래가지고 다이아몬드 도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김일태 디자이너한테 이제 오라고 하셔서 갔는데 제가 한 레그가 너무 약하잖아. 6레그가 거의 6번째가 거의 막 이래서 이때쯤 돼서 제가 내년에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일태 기억 못 하시죠? 이렇게 저한테 딱 한마디 해줘요. 근데 제가 그거에 쇼크 받고 그 다음 달부터 생각을 바꿨거든요. 뭐라 하셨냐면 내년에 가면 좀 더 쉬울 것 같아? 이렇게 하셨어요. 리더님 기억나세요? 왜냐하면 제가 5레그는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6번째가 다가서 내년에 가면 안 될까요? 막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맞았어요. 그때 제가 갈 때 뭔가 불이 붙었을 때 막 해야지 제가 늦추고 하면
파트너들도 다 뒤로 다 오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고요, 다 후퇴했을 거예요. 근데 김일주 대표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올해 안 가고 내년에 가면 더 쉬울 것 같아? 그래서 네, 그러고 나오면서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때 도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3월 1일부 마지막 퀴 다이아몬드 들어가서 9월 1일부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이게 지민이가 어렸을 때요, 리더님들 이게 전 제품이에요. 그때는요 홈샵이라는 걸 집에 했어요. 전 제품이야 이게. 저 위에 저 촌스러운 화장품 통 보이세요? 저게 아티스트리예요. 저 위에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세제 몇 가지, 이게 전 제품 다 지금 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홈샵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민이가 홈샵 앞에서 자기 가게처럼 뽐내면서 사진 찍은 모습이고요. 이건 다이아몬드 인정식 때 아이들을 무대에 올렸거든요. 그때 사진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결혼식 같은 그 드레스를 입었냐고. 네, 결혼식을 하도 한 매치게 해가지고요, 제가 드레스를 결혼식 드레스로 입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에 도전을 해요. 그래서 그때 부산에서 나카즈마 가오루가 오시는 부산 내일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두종가가 큐 수석을 들어가가지고요 무대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석 다이아몬드에 도전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랬었는데 수석 다이아몬드를 못 갔어요. 근데 파트너가 어디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초청해서 강사가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월 1일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실 유인익 강현숙 리더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 가는데. 제가 저 못 가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가요 그럴 수도 없고 하여튼 어떨거리 나가서 인사를 하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실패였는데요, 또 다시 도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다시 또 한 번의 쇼백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하면서 두 번의 큰 결정적이고 집중적이고 했던 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쇼에 도전해서요 이걸로 이제 크라운 앰버서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50주년 때 그 우리 리치리버스 회장님, 저는 사실 누가 저한테 FC를 왜 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FC를 가게 된 이유는요 아주 너무 단순해요. 제가 리치리버스 회장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을 가까이 하고 저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FC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스피치를 들을 수 있대요. 너무 바보스럽지만 그래서 크라운 앰버서더에 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별거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저희 정말 꿈의 실현입니다. 이때 저는 지금도 그 우리 리트리버스 회장님을 1년에 한 번씩 FC 미팅을 갔다 오면 1년 동안 사업하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의 그 마음, 그분의 철학, 그래서 갔다 오면 사명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장면이요. 그 리치버스 회장님이 덕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서서 이렇게 잠시 강의하시다가 덕 사장님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덕 사장님이 이렇게 회장님이 무대에 오르시니까 리치버스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ABO하고 약속한 거 절대로 어기지 말아라. ABO하고 약속한 거 뭐 여러 가지 쭉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50주년 때 모습이고요. 한번 볼게요. 이제 유틸라이트 90년의 역사하고요. 마이레 웰리스 랩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못 올 기회 같아요. 제 생애에는 무슨 내가 죽고 나면 또 어떤 다른 기회가 또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생전에는 더 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나면서 최고의 생활 필수품하고 1:1 개인 맞춤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에 공부 많이 해요. 때 아니게 변 공부도 하고요. 때 아니게 혈액 공부도 하고요. 그 사업 설명도 다시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 아메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 그것이 합해져서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실에서 꿈으로, 꿈을 현실로. 제가 만약 이 사업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고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거든요.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저희 남편은 퇴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서 글쎄 어떻게 할까? 제가 다시 지금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을까요? 그 둘 중에 하나는 벌어야 되잖아요. 저한테 혹시 레슨 받으실 분 있으세요? 근데 어떤 삶으로 변했냐면요, 이런 삶으로 변했습니다. 요트를 타고 네 아이들하고 같이 캠핑카 빌려서 캠핑하고요. 네 최고의 여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남편 한갑 때 또 같이 리더들하고 같이 지내기도 하고요. 스카이 다이빙을 하기도 하고요. 네 동유럽을 하기도 하고요. 요 북유럽은요 저희 딸 지민 리더가 다이아몬드 되면서요 다이아몬드 받았던 보너스로 저희에게 쏜 여행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엄마 내가 다 쏠게 막 이러더니 북유럽이 여행이 비싸요 안 비싸요? 네, 저희 4명만 가는 여행이었거든요. 무슨 이렇게 관광으로 가는 이렇게 여러 명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출혈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그런 여행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태리 가장 아름다운 곳 여행을 가고요. 네, 음악회도 한번 못 갔었는데 저희가 비엔나에 가서 또 삿포로 이제 우리 며칠 있으면 삿포로도 가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여행인 정말 영화 같은 인생 그리고 남의 인생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이거는 이게 현실로 됐어요. 제가 이 사업 처음 알아들으면서 나중에 자녀와 함께 하면 좋겠다 중간쯤 됐을 때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요. 한 다이아몬드쯤 됐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꿈이 현실이 되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면서요. 여러분의 인생에 꿈을 현실로 바꿔주고 현실이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되는 멋진 수단이 될 겁니다. 다음은 저희 딸 제가 소개하는 건가요? 네, 여기 소개해 주신대요. 그리고 뒤에 토크쇼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강현수 리더님께 정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순서이고요. 이렇게 멋있는 분을 어머니이자 스폰서로 함께하고 계시는 리더님이십니다. 한국아메이 최연소 수석 다이아몬드 EDC 류지민 리더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류지민입니다. 네. 감회가 굉장히 새롭네요. 그리고 너무 전설 같으신 분들이 또 앞에 계셔가지고 좀 많이 떨리기 때문에 아픔 보지 않고 저 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류이닝 리더님하고는 이렇게 스피치를 자주 다녔던 것 같은데 제가 사업을 하고 지금 올해가 사인한 지 11년 되는 해예요. 그런데 강현숙 리더님하고 단둘이서만 이렇게 온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2세나 뭐 가족, 조카나 이렇게 2세의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1박 2일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그래도 여기 대선배님들이 훨씬 더 많으시지만 아마 9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 안에서는 그래도 조금 오래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이야기의 주제를 선택으로 했어요. 우리 스폰서님 강현숙 리더님께서 아메이의 변화, 세대의 변화, 그 다음에 이 사업의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사실 우리 이 자리에 오늘 또 3.1절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또 리치디보스 사장님 또 생신 축하에 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기도 했지만 사실 오는데 좀 길이 막혔어요. 많은 분들은 이제 금토일 쉰다 해서 이제 다들 놀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저는 이미 성공의 시작의 선택을 딱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저는 아메이 환경에서 자라온 2세 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선택으로 이 아메이 환경에 들어왔던 건 아니에요. 여기 많은 2세 리더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2세로서 뭐 이따가 인터뷰도 있겠지만 어떤 느낌이었냐면 라면을 신당을 먹고 싶은데 꼭 아메이 라면만 먹어야 되고 그죠? 다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이제 2세 사업자분들이세요. 뭔가 그 시리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먹고 싶은데 지금은 다양해졌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전에는 또 이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향이 안 났어요. 무향, 샴푸가 무향인 거예요. 그래서 향이 안 난다 그래서 막 몰래 다른 거 쓰기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그냥 저의 선택에는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그 제품 카탈로그 택자 이름이 초이스죠. 물론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라는 의미의 초이스도 있지만 많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선택들을 하면서 지내오죠. 뭐 내가 심지어 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학원이며 아이들 뭐 이제 키우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또 공부가 좋은가 하면서 지역을 선택하시기도 하고 내 꿈 진로를 선택하시기도 하고 나중에 취직하실 때 회사를 선택하시기도 하고 계속 선택의 연속이에요. 특히 그렇게 큰 카테고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도 이 자리에 올까 말까를 또 선택하시고 그죠?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아메이 환경에 있었던 거는 제 선택이 아니었지만 이 사업을 내 비즈니스로 사업으로 해야겠다라고 했던 건 오로지 저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4살 때 사실 부모님께서 이 사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저런 그 막 성공 스토리 있죠. 두 분의 성공 스토리를요. 저도 이렇게 커서 들었어요. 워낙 어릴 때 빠르게 성장하시고 이미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크라운 앰베서더셨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옆에서 보고 자랐으니까 뭐 아는 게 많겠지 하시지만 집안이 아니라 밖에서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제가 제 사업으로 좀 알아보려고 할 때 이게 좀 다르게 들렸던 것 같은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오빠는 중2 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저는 상해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저희 오빠는 공부를 막 좋아하고 저는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조금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진이 전교생이었어요. 네, 저렇게 작은 학교를 갔어요. 국제학교인데 조금 더 선생님들과 뭔가 가족적인 분위기인 학교를 선택을 했어요. 이것 또한 되게 남다른 선택이죠. 막 크고 막 마을같이 생긴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상해 국제학교 중에. 근데 뭔가 좀 더 가족 같고 이런 분위기에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고요. 너무 재밌는 거 이건 좀 여담이지만 이 사진 안에요.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데 저 말고 제가 후원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다른 나라 친구가 다 각자 나라에서 아메이하는 친구가 3명을 아메이에서 만났어요. 너무 재밌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일본에 스피치를 갔는데도 여기 사진에 있는 친구가 나온 거예요. 너 다이아몬드가 됐냐면서. 그래서 이게 정말 글로벌한 비즈니스고 세상이 좁구나. 내가 빨리 할 걸 글로벌도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제학교에서 5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그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2세 리더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 오실 때 입장하시기 전에 어머
뭐 잘 지냈어, 어머 살 빠졌다, 어머 너무 예뻐졌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그죠? 아메이 문화 중에 칭찬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워낙 또 그리고 꿈의 실현 막 이런 얘기 아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꿈이 많으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또 꿈을 실현하신 또 아메이를 사업 수단으로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사실 잘해서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백지에 점 하나 찍어도 얜 천재인가 봐, 너는 크게 될 여백의 미야 막 이러면서 뭔지 아시죠? 그래서 칭찬을 받으니까 그냥 재밌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그림을 선택해서 단 한 번도 진로를 바꾸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그리고 유학을 할 때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도 사실은 외국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진로나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내 미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 고민이 들었던 건 뭐였냐면 이게 좋아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혹시 지금 우리 예체능 또 미대를 좀 준비하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아이가 이런 경쟁률 속에서 여러분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미대 입시 실기 시험장이에요. 심지어 그래도 그나마 좀 덜 마음 아픈 사진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더 심한 데는요, 이렇게 유명한 데 있잖아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이렇게 바닥에 강당에 깔아놓고 발로 빼고 지팡이로 빼요, 이렇게. 그러니까 몇 년을 막 애들 아시죠? 또 예체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업도 잘 못 듣잖아요. 그래서 막 밤낮으로 앉아가지고 이 입시를 준비하면서 얻은 건 단 하나, 합의를 얻었어요. 하체 비만이라고. 네, 제가 합의 출신이에요. 합의 출신. 계속 4시간, 5시간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 좋아하는 그림을 계속 그려왔지만 좋아하고 또 잘하는 친구들하고 완전히 섞여버리니까요. 이게 굉장히 괴리감이 커지더라고요. 내가 딱히 잘하는 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이 애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열정이 많았던 일에 굉장히 이렇게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는 돈을 벌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고 이 길이 아닌가 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정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방학 때나 이제 집에서 홈미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팅을 하시는 많은 리더님들의 얘기 속에서 어떤 리더님이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좋아하는 일, 또 좋은 일이 꼭 좋은 삶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바로는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많은 젊은 리더님들도 계실 텐데 어떤 일, 아메이가 최고고 다른 일은 다 나빠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래, 남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이 나에게 꼭 좋은 삶을 선물해 주진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그 당시에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좋은 삶은 그럼 뭘까? 어떤 분들은 돈이 100억, 200억이 있어도 불행할 수도 있죠.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내가 늘 좋아했던 이거를 오래 지속을 하고 오래 간직을 하려면 조금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아마 이 자리에 조금 끌려오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아메이를 하려고 사실 왔던 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그래, 내가 그러면 다른 일을 하더라도 내가 앞으로 먹고 살 일, 내 인생을 앞으로 30대, 40대, 50대, 60대 평생을 내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런 자리가 트렌드 강의, 아까 사업 설명도 너무 좋았죠. 트렌드나 아니면 또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의 리더님들이 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세상 돌아가는 거, 정말 경제 이런 거를 배우려고 이 자리에 왔었어요. 근데 계속 와서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건 뭐였냐면 해야 될 이유보다도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안 할 이유가. 그래서 아마 자꾸 이 자리를 오시다 보면 나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비즈니스가,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제품이 내 인생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나시면요 전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저도 그냥 부모님이 하셔서 그냥 우리 집에 있던 제품, 그래서 너희 부모님 뭐 하시니? 이러면 이렇게 숨겨요. 쇼핑몰 그냥 이렇게. 왜냐면 아메 하세요? 이러면
아메이 이러면서 저희 부모님을 안 찾아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 안 좋아하시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사실 이게 제가 일로서 뭔가 제 인생에 놓고 이 아메이 제품, 회사,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연결 지으니까요.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저 사업 초기 때 저희 오빠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군을 한 명 잃었다고. 왜냐면 류인희 강현숙 리더님이 어디 식당을 가시거나 해도 계속 어머 인상 좀, 어머 인상이 좋으시다면서 후원하시려고. 누구나 후원하시잖아요. 쇼백을 하셔야 되니까.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막 아메이 거 말고 딴 거는 엄마 이거 몰래 쓰고, 막 영양제 주신 거는 막 엘리베이터 틈 사이로 몰래 버리고, 막 이렇게. 다들 경험 없으신가? 2세 사업자분들은 뭔지 모르잖아요. 그 소중함을 모르니까 아마 다들 소파 이렇게 빼보세요. 애들이 소파 사이로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땐 가치를 몰랐던 거죠. 근데 제가 제 인생하고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전혀 새롭게 보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오빠한테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자기 편을 잃었다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이 사업을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일찍 해야겠다. 왜냐면 쌓이는 일이라잖아요. 쌓이는 일. 그럼 좀 더 일찍 쌓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생각에 빨리 일찍 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저는 졸업을 6개월을 앞두고요.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이제 외국으로 대학을 가려고, 영국이나 이런 데로. 근데 6개월을 앞두고요. 제가 한국으로 오겠다고 해요. 한국의 학교나 이런 걸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오로지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생일이 9월 15일이거든요. 새 회계년도에 보너스 들어오는 날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막 제 생일이 안 지나서 일단은 한 6개월 정도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집 미팅장 이렇게 다녔어요. 번호가 없는 상태로. 그래서 공부를 좀 일찍 조기 교육을 했죠. 그래서 일찍 하면서 생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해 7월에 법이 바뀌었어요. 제가 할 때까지만 해도 만 20살이었어야 되는데 7월에 갑자기 만 19세부터 성인으로 하고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얼른 8월에 사인을 했더니 만 19살로 제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 19살에 이제 이 아메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 아주 뜻깊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제 생애 첫 3%를 달성한 사진입니다. 뭐 어때요? 요즘에는 자가 소비로 브랜드 체인지로 9% 막 12%도 하시잖아요. 워낙 제품이 다양하니까. 저는 이미 다 전 제품이 아메이잖아요, 여러분. 바꿀 게 없어요. 그리고 저도 용돈 받아 쓰는 입장이라 뭐 이렇게 막 미리 사재기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 거 조금 쓸 거 하나 이러고 막 뭐 조금 떨어진 거, 집에 떨어진 거 있으면 제 번호로 좀 해주시죠. 이런데 얄짤 없어요, 여러분. 이제 너도 네 번호가 있으니까 네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사업을 안 한 오빠가 더 이득인가 싶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첫 번째 주문이 뭐였냐면, 저 대학교 갈 때 입시 공부 도와주신 과외 선생님이 치약 10개 주문하신 게 제 인생 첫 주문이었어요. 그때도 어떻게 주문을 받았냐면, 없잖아요. 만날 사람도 없고, 저는 5년 동안 유학을 하고 왔으니까 한국에 진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맨날 집하고 이제 학교 안 가는 날에는 이제 AP를 가서 초이스를 펴놓고, 와, 사람들은 저분들 다 어디서 만나셨을까 막 이러면서 막 연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약간의 이렇게 사실 아닌 미래의 사실이 될 미래 기억을 활용해서, 소비자는 없지만 선생님, 제가 주문받은 게 있어서 매장에 갈 건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픽업해 드릴게요, 이랬어요. 사실 픽업할 것도 없어요. 소비자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럼 나도 치약 10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얻은 첫 번째 주문이었어요. 그렇게 치약 10개로 에너지를 받아서 3%를 열심히 막 주변에 친구들한테 마우스 스프레이 전달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눈물의 3%를 여러분 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얼마나 울먹거렸는지 몰라요. 제가 3% 류지비디비다 이러면서 막 목소리가 떨리면서, 저는 왜 떨렸을까요? 3%? 제 비즈니스로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무 다른 3%였어요. 오늘 이제 뒤에 랠리 하잖아요, 랠리. 그때
3%막 퍼센트 핀이시면 잘 안 올라오시려고 그러세요. 아우 내가 샀는데 뭘 막 이러면서 저희 파트너도 그러세요. 아 그냥 더 핀업해서 한 BB 정도 되면 올라갈게요 막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소비자로서 3% 하는 거랑요 사업으로 3% 하는 거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20만 PB만큼을 할 수 있는 가게를 이제 오픈을 한 거거든요. 여기 젊은 리더님들 계시면 이게 비즈니스로 생각하면요 그 하나하나 퍼센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지를 아실 거예요. 근데 그냥 또 뭐 내가 샀으니까 포인트 올라갔고 뭐 너가 조금 샀으니까 포인트 올라갔고 이걸로 생각하시면 아직 이게 비즈니스로 내 사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사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SP를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10개월 만에 사인하고 10개월 만에 SP를 했는데요. 이때도요 요리 교실하고 뭐 모든 가진 방법을 다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가 이제 건대니까 우리 그 플래티늄 달성을 할 때 나와요. 우리 이따가 스토리에 나오겠지만 여기 뒤에 있잖아요. 막 상가들 있잖아요. 여기 건대 뒷골목에 거기도 제가 명함 다 돌렸거든요. 네, 제가 여기서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여기 어린이대공원 뒤쪽에서.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 이렇게 공부하러 올 때마다 명함 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플래티늄도 달성을 하고 또 요리명장. 이때도 뭐 최연소 요리명장으로 제가 22살에 요리명장을 했었고요. 이건 그냥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2년 만에 제가 에메랄드를 달성을 하고요. 첫 보상여행, 에메랄드 되고 제가 처음 보상여행을 갔는데 이게 너무 뜻깊었던 게 저희 스폰서님 두 분의 첫 아메이 여행도 발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발리가 없다가 저의 첫 보상여행이 발리였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저 의미 부여하는 거 좋아하는 F거든요. 여기 혹시 F 있으시면 의미 부여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도 복제다 막 이러면서 첫 여행을 갈 때요. 제가 저희 오빠를 제 자격으로 데리고 갑니다. 모시고 갔죠, 제가.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를 이제 저희 부모님이 모시고 가셔서 처음으로 3대가 같이 아메이를 통해서 여행을 간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도 저희가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셨어요. 네. 너는 네 나이 때 공부할 게 있지. 딸이 그렇게 성공을 하셨는데도. 근데 이 여행 한번 다녀오시고 나서부터는 저를 엄청 소개해 주셨어요. 소비자를. 또 다음 여행은 또 어디냐 이러면서 소개를 많이 해주셨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사인하고 3년 열심히 정말 초집중해서 다이아몬드가 됐었고요. 또 다이아몬드 퀸즈타운 여행이 저의 첫 다이아몬드 여행이었고, 헤리티지 여행 또 25살에 수석 다이아몬드 사업하고 5년 사인하고 5년 만에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저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뽑아봤어요. 오늘은 짧게 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아메이 사업을 젊은 사람들이 혹은 조금 내가 집중해서 비즈니스로 받아들이고 한다 그럴 때 저는 딱 이 키워드들이 단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시작하시는 건 뭐죠? 나부터 제품을 써보고 감동을 받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내 아이템, 내 회사, 내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는 거겠죠? 그래서 시작을 하고요. 그걸 지속하시면 돼요. 이런 자리에 오시는 선택을 계속 선택하는 거죠. 오늘도 갈까 말까 하는 거를 또 가는 걸로, 오늘 만날까 말까 하는 거를 만나는 걸로 계속 지속해서 하시고 해내고, 좀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 즐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을 말씀드리자면 아메이 시작, 저한테는 사실은 부모님이 하니까 그냥 한다는 전혀 아니었어요. 네. 그냥 부모님의 일이지 내 일이라고는 전혀 연결이 안 지어졌었고, 저는 어떤 비즈니스, 뭔가 사업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계속 그림을 그려왔으니까.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 자리에 왔을 때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던 것들이 뭐죠? 꿈이에요, 꿈. 근데 꿈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하죠. 저는 뭐 저랑 저희 오빠는요 막 닭살이 돋았어요. 제발 이상한 종교 같아. 꿈이 뭐냐고 좀 물어보지 마.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오글거리지 않았나요? 네, 여기 MZ 세대가 많으시니까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을 놓고 플랜을 봤을 때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전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이거예요. 이거 옛날 자료긴 한데요. 연령별로 불행하게 하는 거를 봤더니 대부분 돈이다가 이제 50대부터 이제 건강을 생각하시는, 그죠?
그러다가 이 돈 하죠. 그리고 사실 2위도 돈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요게 깜짝 놀랐는데, 이건 최근 어떤 다큐멘터리 영상이었는데 한번 볼게요. 돈이 있으면 5천만 원 있으면 그 사람 발바닥을 뭐 할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이 아주 그냥 돈을 하면 우린 똥을 받자 그랬는데 얘는 똥을 먹을 수 있대요. 여러분 저희는 똥을 먹을 필요 없고 받으면 돼요. 빅데이터죠. 똥도 먹을 수 있어요. 뭐 군자도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하죠. 뭐 이러고 외국인도 사랑은 돈의 일부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돈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졌다. 돈이 없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신경 쓰여요. 다 돈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뭐 돈은 힘이죠. 아마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왔을 때 뭔가 좋은 차, 좋은 집, 뭐 돈 얘기를 할 때 맞아 하면서도 사실 불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인생의 행복이 돈은 다가 아닌데, 아까 강현숙 리더님의 스토리에서도 들으셨지만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런 거랑 연결이 돼 있을 수 있다. 그러다가 이제 볼까요? 그러면 행복의 기준은 뭐예요? 했을 때는 또 돈이 아니에요. 너무 재밌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했던 이유, 돈이 행복의 아주 돈이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 있다는 거죠. 행복을 결정짓는 건 가족과 건강이었어요. 딱 이 표만 봐도 이거 암해하신 분이 만드신 자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일은 다른 걸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우리나라 한국인들 대부분의 이제 평균 생활 모습인데요. 2001년, 2023년을 봤을 때 이제는 시대가 바뀐 거예요. 내가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노후 준비가 아니라 미래 준비라는 표현. 근데 미래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고 하냐면 30대부터 해야 된대요. 30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달라져 버린 인생 주기를 내가 알지 못하고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대안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강의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맞다. 저게 1차적으로 기본이 돼야 그 다음에 나의 꿈이나 어떤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과 힘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아미라는 사업은요, 정말 단순히 그냥 저한테는 아미 다이아몬드가 꿈이 아니고요, 수단이었어요. 수단.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랬죠. 친구들이 대학 다니면서 좀 뭐 이렇게 뭐 소개팅도 하고 뭐 MT도 가고 뭐 이렇게 할 때 저는 다른 미팅을 갔어요. 소개팅 미팅이 아니라 저는 아미 미팅을 갔죠. 근데 저한테는 조금 생각이 많이 고민이 들 때가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다른 생활 패턴을 하잖아요. 아미 사업을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연령대도 달라지고, 물론 굉장히 배우는 게 많죠. 다양한 직업군에 계시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아미라는 사업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고요, 다른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이 들 때, 내 친구들 나도 놀고 싶다, 나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러고 생각이 한 번씩 들 때 딱 이 고민, 이 문장 딱 강의 시간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원하는 삶의 모습이랑 지금 내가 평균적으로 만나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 있죠. 내 주변 사람들의 나의 선배, 뭐 10년, 한 5년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내 미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닮고 싶은 선배가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배들은 많았지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친구들을 절교했다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고요, 제가 가는 자리를 바꾸기 시작했고요, 제가 듣는 강의, 읽는 책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아메가 다른 길이었다는 거. 근데 어떤 길이었냐면, 친구들과 원하는 미래의 30대, 40대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 과정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저는 부모님한테 받았던 가장 큰 게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고, 2세의 장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이건 꼭 다이아몬드 자녀분들이 아니셔도 모든 아미를 오랫동안 하신 부모님의 자녀라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아미는 당연히 상속이 된다는 게 굉장히 큰 가치죠. 예. 돈이 상속되는 것 그 이상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실 것 같고, 그게 상속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뭐냐면 저희 가족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12월 31일이거나 1월 1일에는 항상 온 가족이 거의 하루 반나절 이상을 카페에 앉아서 꿈 100가지를 적었어요. 네, 근데 그 나이는 이제 류이닝더니 아버지 나이 기준으로 100살, 그 다음에 쭉 그래서 매 연도마다 모든 가족의 나이를 다 적어놓은 거에다가 이제 쓰는데요. 부모님이 100세이실 때 저도 70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나이를 적으면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드림빌딩 시간을 늘 가졌는데 그때는 너무 오글거렸어요. 이게 뭐 쓸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 4명 중에 제가 꿈을 제일 적게 적었어요. 저는 심지어 이게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45살에 제가 우주정복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너무 나이 들고 멀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 지금 생각하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우주정복으로 써놓을 정도로 꿈이 없고 그냥 화가 이렇게 적어놓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요, 류이닝 리더님 다음으로 제가 꿈을 많이 쓸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꿈이 많아서 아메이 사업을 알아들으신 분이 있고요. 꿈이 없으시다면 이런 자리를 오셔서 꿈을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분들의 꿈을 적기 시작했고요. 다른 분들이 꿈꾸는 걸 보고 적고 받아 적고 했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 오니까 어떤 리더님이 성공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꿈도 학습이고 배우는 거라고. 너무 공감됐어요. 그래서 꿈을 배워야겠다. 나의 30대가 올 거고 나의 40대가 올 거고 50대가 올 거고 60대가 올 건데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꿈이 없이 그냥 시간이 쭉 흘러가는 것보단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게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남의 꿈, 그러니까 별로 가슴이 뛰진 않았고요. 그냥 저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저것도 멋있어 보이는데 이러면서 제 꿈 아니었던 걸 적기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점 제 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꿈을 이루는 방법을 상속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냥 너 꿈이 뭐니? 꿈꾸는 것만 가진 게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그런 마음가짐, 자세까지도 상속받은 게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15일이라고 돼 있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번호는 더 빨리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번호도 안 나왔을 때 만든 꿈판이에요. 근데 제가 에메랄드는 에메랄드도 한 달 빨리 달성을 했고 다이아몬드도 한 달 빨리 달성을 하고 그리고 수석 다이아몬드는 원래는 다이아몬드 되고 유학을 갔다 올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더 많은 꿈이 생기고 막 이렇게 목표의식에 불타올라가지고 열심히 해서 수석 다이아몬드 1년을 땡기고 이제 다른 핀들도 열심히 캐치업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드림보드라고 써놨다가 이 꿈은 뭔가 계속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류지민의 인생 프로젝트라고 판의 이름을 바꿨어요. 저희 이제 30대 프로젝트가 있고 40대 프로젝트가 있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꿈이 얼마나 간절하고 내 인생, 이거 동그라미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인생. 내 인생이 나한테 스스로한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정말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 아니면 1년, 2년, 나의 3년 뒤, 5년 뒤를 어떻게 보낼까라는 설계를 했던 것 같고요. 지속하는 거. 우리가 한 가지 원래 사람이 멀티가 안 된대요. 불가능하대요. 우리 막 이거 전화 받으면서 뭐 하고 이런 게 멀티가 아니라 어떤 일을 수행해내는 거는 인간의 뇌는 원래 멀티 기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아메이만 전업으로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요. 내가 아메이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말 비전을 보셨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꿈을 보셨다면 그 꿈에 그 비즈니스를 이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 초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쌓아온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어요. 아까 뭐 요리 명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이 ABO라는 게 가장 저한테는 마음에 드는 타이틀이고 직업인 것 같아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의 약자잖아요. 저는 여기 안에서 정말 다양한 저의 자아들을 많이 발견했던 것 같고 이 안에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오로지 이 비즈니스 또 이게 아까 전에 사업 설명회도 나왔지만 다른 누군가의 성공이 나의 사업이다. 이게 정말 저는 가장 이 사업의 가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내 비즈니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이게 전혀 다르게 정말 아이템으로서 보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내기. 우리 HHCC 아마 선배 리더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거 하나를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자, HHCC를 잘한다는 건 내 주관 없이 무조건 스폰서 말만 예 이러고 내 주관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업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면 그 목표에 맞는 거를 스폰서님과 사실 한 팀이 되거든요. 근데 목표가 명확치 않으면 스폰서님이 생각하는 내 목표와 내가 생각하는 내 목표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방향이 손발이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항상 핀업을 했을 때는 스폰서님과 손발, 그 다음에 목표가 함께 뚜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꿈이든 목표가 가장 먼저 선명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많이 이러잖아요. 우리가 마이 웨이 하지 말고 암웨이 하시라고. 그게 뭐냐면 정말 작은 차이더라고요. 작은 차이. 이런 거 있죠. 꿈을 적으세요 했는데 꿈을 생각만 하시면 드림 빌딩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드림 보드를 만들어서 사진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냥 글만 쓰고 딱 1차원적으로만 하고 끝내는 거. 그러니까 조금씩 변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웨이가 진짜 이상한 방법으로 하는 거는 이제 옴웨이를 하시는 거고요. 마이웨이는요,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나름대로 하는 게 마이웨이더라고요. 우리 또 젊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이 명단을 적으세요 이러면 이제 폰에다가 막 탁탁탁탁 해요. 근데 계속 선배 리더님들 그 얘기하셔요. 폰에 적지 마시고 노트에 손으로 적으세요 이러는데 요즘 시대에 막 이러면서 저도 막 처음에는 막 폰에다 이렇게 열심히 메모장에 여기저기 막 했었어요. 근데 이걸 손으로 적기 시작하니까 얘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무슨 데스노트도 아니고 계속 이름을 적었더니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게 여러분 그런 기적과 같은 상황이.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가 아니라 진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 방법 그대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제가 HSCC라면서 핀업을 했을 때마다의 스토리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간략하게 해보면, 아까 여기 명함 돌렸다 그랬잖아요. 3% 때는요 없으면 명함이라도 돌려 라는 말, 예 이러면서 명함을 진짜 돌렸어요. 근데 명함 돌린다고 막 주문이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게 내 사업 마인드가 생겨요. 내가 오너잖아요. 오너로서 이 비즈니스 아이템을 소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여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주차하면서 들어오면서 생각이 나는데, 여기 뒤에 여러분 닭칼국수 집이 있어요. 정문 앞에. 그 닭칼국수 집에 아줌마가 무서워요. 아줌마들이 한 6분이 이렇게 앉아서 쉬는 브레이크 타임에 닭살을 이렇게 찍고 계셨어요. 제가 그때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저 아메하는 학생, 건국대 다닌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건국대 다니는 학생인데요. 제가 아메를 하는데 했더니 그 닭 찢으시면서 6명이 일제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닭을 찢으시면서 이 살을. 그래서 정말 6명이 동시에 쳐다봤다가 동시에 닭을 보시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거기 두고 가세요. 그래서 네 이러고 명함 두고 무서워 이러고, 저 여기 뒤에 있는 지하의 노래방에서 혼자 1시간 노래 부르고 대낮에 그 사장님한테 명함 한번 드리려고 저 노래하러 왔어요. 이러고 혼자서 1시간 동안 부르면서 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막 명함도 주고. 그래서 여기 제가 명함 한번 뿌렸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명함을 뿌려가면서 경험도 하고요. 그래서 반포상가 교대역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운전 연수 여기서 했으니까 운전 연수 쌤한테도 운전에 집중해야 되는데 초보 운전이 아세요 막 이러면서 쳐다는 못 보고 막 써보셨구나 막 이러면서 제가 치약을 하나만 연수 기간 동안 치약 전달하고 이제 연락이 안 됐지만 어쨌든 네. 학교 주변 가게들도 하고요. SP를 도전할 때 아까 요리 미팅 했다 그랬죠. 네. 전단지 붙여서 요리 교실 해봐. 저 그때는 나이를 들어 보이려고, 왜냐면 요리 경험이 전 요리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때 요리 명장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머리도 염색을 하고 파마를 하고 나이 들어 보이려고 25살이라고 속여 가면서 요리 교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수와 퀸을 딱 전달을 하면서 제가 정수기 퀸 SP였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그 다음 달 똑 떨어졌죠. 12%를 똑 떨어졌지만 SP를 하고 플래티넘 도전할 때 어디 가서 미팅을 자꾸 FCA 탑리더님 옆에서 제가 사무실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너는 왜 여기 있니?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FCA니 왜 자꾸 사무실에 앉아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나가라. 이래서 열심히 어디든 나가서 미팅을 한다. 그래서 저는 정말 목욕탕도 가보고요. 여러분 여기 깜짝 MZ 세대 분들은 이제 목욕탕도 가야 돼? 내가 저렇게 명함도 돌려야 돼? 꼭 그게 시스템은 아닌데요. 하다 보면 내 사업을 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 사업한다고. 비즈니스를 알려야 되다 보니까 한 그 방법 중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에메랄드. 제가 아까 목표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플래티늄이
한 7개월, 10개월 정도 늦게 달성이 됐어요.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물론 사인도 안 했을 때 계획을 정한 거였지만, 근데 그때 목표를 바꾸지 말고 거기에 계획을 바꿔봐, 방법을 바꿔봐라는 말씀에 정말 제가 2월에 플래티늄이 되고 그 같은 해 8월에 에메랄드를 달성을 했거든요. 네. 제가 그때 요리명장에 도전을 했었어요. 플래티늄 되자마자 요리명장 지원서를 냈고, 저는 요리가 너무 즐거웠다기보다 이 냄비가 저한테 삽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잘 만나기 위해서, 또 파트너분들이 나이대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주변에 절 소개해서 제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소개를 잘 해주시기 위해서 그 요리명장 타이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요리명장을 도전을 했고, 요리명장이 돼서 열심히 우리 스폰서가 나이 있는 어린데 요리명장이야? 이러면 다 쓸 신뢰를 얻잖아요. 근데 요리를 하는 모양새를 보니 그렇게 요리명장 같진 않은 거죠. 왜냐면 저는 주부 생활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퀸이 다 합니다. 퀸. 그래서 저는 퀸으로 요리 미팅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초기 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메랄드도 8월 달에 되고요. 다이아몬드가 될 때 하루에 5번씩 미팅을 해봐. 이게 만남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약속이 될 때만 만나니까 하루에 한두 명 만나면 끝이에요. 난 목표가 지금 내 목표가 급한데, 그래서 내가 갔을 때 무조건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따로, 그리고 이동할 때 경로를 딱 약속을 잡을 때 정해놔, 이 동선을. 네.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지금은 줌이니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땐 줌이 없었잖아요. 오프라인으로 가서 만나는 미팅을 하루에 5번씩을 억지로 하려고 하잖아요. 최소 매일 미팅 3개씩은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정말로 미팅을 하려고 했고, 매일 하루의 마무리가 요리 재료 손질하는 거, 그 다음에 미팅 다음 날 거 하는 거 세팅으로 했고요. 저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진짜 옷도 못 갈아입고 침대에 쓰러졌다가 다시 씻고, 다시 씻자마자 메이크업을 다시 하고 나가고 막 이럴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수석 다이아몬드, 마지막 수석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는 제가 다이아몬드를 달성하고 나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젠 내가 다이아몬드가 된 것처럼 우리 파트너들을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도와야지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그때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퇴보가 되더라고요. 도전을 해야지 성장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고요. 제가 11월에 도전을 해요. 11월인데 그때 제가 9레그로 수석을 갔었는데 3레그가 아예 없었어요. 11월까지도. 근데 그때 도전을 하고 그때 두바이 여행에서 제가 결단을 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막 레그를 찾아서 3레그를 찾아서 그 해에 수석 다이아몬드를 제가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겹쳐지긴 했지만 이거 뭐냐면 해야 될 거를 상담을 받으시는 거. 했던 거는 이미 잘해오신 거니까 괜찮고요. 안 해오셨던 거, 내 목표에 맞는 해야 될 것들을 상담을 받으셨다면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목표를 도전할 때마다 느꼈던 건 뭐냐면, 스폰서님이 뭔가 도전하세요, 이거 해보세요 했을 때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제시해 주시지 않는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두려웠지만 되기 때문에 제시해 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즐기는 거. 그래서 정말 요리명장 스토리는 저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번에 퀸을 다 갖다가 반납했잖아요. 저와 이렇게 요리명장을 함께했던 퀸을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렸지만 퀸 TI를 쓰니까 더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퀸아 잘가, 새로운 피는 퀸 TI와 함께 할게 이러면서 떠나보내고 요리명장도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제가 요리를 잘해서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랬어요. 똑같은 냄비를 쓰는데 근데 맛은 좋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정말 100번, 200번이 넘는 요리 교실을 통해서 여러분 같은 걸 계속 하면 잘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이렇게 성장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진짜 많이 바뀌었죠. 제가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그리고 또 미대 준비를 하다 보니까 70kg 가까이 갔었거든요. 네, 생리통도 너무 심하고 몸이 안 좋아졌었는데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 외적인 것도 정말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꿈에 한번 적어보고 첫 번째 때 열심히 엄청 힘들게 빼고 느꼈어요. 이게 컴퓨터가 다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뺄 필요가 없었구나 이러면서 두 번째 때는 좀 건강하게
컴퓨터가 어차피 잘라줄 거기 때문에 적당히 행복하게 바디 프로필을 두 번째를 찍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게 중요하지, 여러분. 네. 그래서 바디 프로필도 모두가 도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웰니스 코치도 저는 스피닝이라는 운동을 사실 처음 알았어요. 25cm 라이드 나고 처음으로. 근데 저한테 제가 춤을 흥이 많거든요. 그래서 웰니스 코치가 돼서 지금은 제가 어디 초대를 받아요. 저희 파트너가 고등학교에 25cm 라이드를 넣으셔가지고 제가 선생님으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열심히 연습해서 가야 되고 이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 MG 리더님들 계시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아메이를 디자인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낼 것인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꿨던 가장 큰 제가 초기에 도전했던 거는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로 60주년 내 자격으로 상속받은 자격이 아닌 내 자격으로 참여하는 게 꿈이었고요. 실제로 수석 다이아몬드가 돼서 여기를 갔어요. 그래서 아까 50주년 때 꿈을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리티보스 사장님 만나 뵙는 거. 저도 그걸 꿈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60주년 행사 있기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못 뵀지만 그래서 이게 꿈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70주년에 어떤 모습 모두가 여기에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데요. 누가 가냐? 꿈꾸는 사람, 여기에 가겠다고 정하신 분들이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파트너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가는 거 저는 이제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공을 같이 나누는 분들, 이 성공까지 복제가 돼서 함께하는 비즈니스를 꿈꾸고 있고요. 여러분들께도 오늘 이렇게 많은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셨을 텐데 이 비즈니스의 기회가 여러분들 가족에 굉장히 큰 선물과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더님 왜 나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네. 네, 저희 이 두 분을 저희가 그냥 보내기에 너무 아쉬워서 또 다음 순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가족 비즈니스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대로 보내기는 좀 아쉽잖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리더님들을 두 분을 모시고 함께 토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현수, 류지민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 우리 류지민 리더님한테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류지민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아메이를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본 아메이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갑자기 스피치하다가 바로 인터뷰하는 게 되게 어색하네요. 네. 저는 사실은 정말 어린 마음에 봤던 비즈니스는 남들이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은 아까 살결로 느껴졌던 뭔가 오해는 많은 것 같지만 또 성공하면 여행 많이 가고 돈 잘 버는 이렇게 단순하게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꿈을 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다는 어떤 수단으로 굉장히 보여져서 저는 아메이를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아메이하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커서 저런 부모님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메이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꿈꾸고 아이들한테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인생의 꿈을 꾸면서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부모님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한 10대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차이점 같은 게 있으셨나요? 다른 부모님이라든지 그때 이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느끼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아메이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느낄 수 있으셨어요? 이 사업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게 시간의 자유
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경제적 자유도 있지만 저도 유학할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저희 가족이 유독 여행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도 했었고 솔직히 말하면 출근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출근 아침에 일찍 워낙 일찍 성공을 하셨다 보니까 직장 생활 IBM 저런 것도 저는 이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근하던 모습이 달랐다는 거. 네. 너무 부럽네요. 정말 출근 안 하셨다는 아. 모습은. 네. 네, 휴일에 출근하신 김성우 사장님 예. 지금.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네요. 네. 오 갑자기 눈이 아까 방금 반짝거리셨어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제가 강현수 리더님께 그런 류지민 리더님께서 10대에 정말 대학교 가기 전에 아메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엄마로서 진짜 이게 스폰서가 아니라 이 엄마의 마음은 또 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일단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라는 생각은 했는데 중국으로 유학 가 있다가 이제 다른 나라로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오겠다.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왜?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근데 뭐 한국에 들어온다니까 저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들어와서 아메이 사업을 해보겠다. 일단 당황스러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믿음은 갔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 10대의 어린 아이를 믿어주기가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정말 조마조마하셨을 테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정말 혼자 이렇게 다 하도록 두는 그 마음이 정말 어떠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민 리더가 요리를 참 많이 했다고 얘기했는데 요리를 하는 겉의 모습만 보면 내가 요리사로 취직이 돼서 음식점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요리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뭐 요리를 가르치는 것도 요리하는 모습일 거예요. 근데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겉의 모습은 요리를 하는 거는 똑같았으나 그 실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어요. 아까 요리 잠깐 얘기했는데 혼자 다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요리 명장이 된 다음에 전주에 요리를 하러 갔을 때예요. 근데 혼자 무슨 밥이었죠? 시래기 된장밥을 했는데 시래기 된장밥을 가서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 하더라고요. 근데 깨끗이 씻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 안에 데쳐진 걸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씻어서 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서 하는데 에이페 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는데 쌀보다 돌이 더 많았던 거예요. 시래기에 돌이 많았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경험한 거지. 다 안 씻어 가가지고. 근데 그래도 거기 전주에 계시는 ABO 인원들이 너그럽게 그냥 너그럽게 웃으며 버려 주셨어요. 네.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본인 사업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그냥 다 내버려 뒀어요. 그러기도 하고요. 그 아까 그 PB 얘기 잠깐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저희 집 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 앉혀놓고 주문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 고객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재밌었어요. 저희 엄마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 갖다 주시죠? 저는 정확한 시간에 빨리 자세히 안내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주머니한테 주문을 받아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윤리강령에 걸리지 않겠죠. 진짜 가족 비즈니스를 진짜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와 진짜 어떻게 할까 진짜 궁금했었는데 그 안에도 길이 있네요, 진짜. 이거는 다 여담인데 혹시 두 분이 그러다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또 싸우신 적은 없으세요? 있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싸우겠습니까? 있는데 딸로서와 사업가로서에는 구별을 해요. 그래서 딸로서 저한테 뭐라 하는 거는 이제 다 이해되고 한데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좀 도를 넘어지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조용히. 네 알아서 해 이러고 조용히. 딱 상담 끝나요 그날로. 알겠습니다. 갑자기 갑분싸 됐어요. 철저히 믿어주시는과 동시에 독립적인 사업을 또 구상하셨다. 또 알겠습니다. 제가 또 류지민 리더님께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20대 때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20대 때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주변 이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친구들 이런 지인들의 반응이 좀 어땠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제일 큰 건 제가 쓰던 제품들이 늘 아메 제품이니까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도 제품 좋다는 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그래서 저를 통해서 아메를 알던 친구들은 아메가 나쁘지 않고 좋은 회사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 20대 초반에는 내가 할 일은 아니다. 그 아줌마들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이 하니까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본인의 일로 안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지금 20대 초반에 제가 같이 유학했던 친구라든지 뭐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 사업을 알아봐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그 친구들의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10년 동안 본인들이 이제 느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10년 동안 걸어온 과정도 다르다 보니까 결과도 달라진 걸 보면서 이제 막 조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요즘에 명언을 하나 했는데 내가 40대도 너가 아미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이럴 거면 빨리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빨리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그냥 우스갯소리로도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래도 아까 잠깐 또 얘기하셨는데 친구들 다 놀고 나이트 가고 그럴 때 미팅장 오고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래도 진짜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정말 정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엄청 의지가 나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강현숙 리더님이 놀라셨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대요. 왜냐면 저희 오빠는 되게 승부욕이 많아요. 항상 뭐 공부든 뭐든 욕심도 많고 승부욕이 많은데 저는 그냥 그럼 너가 주면 너가 다 해.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승부욕도 별로 없고 약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스타일인데 아메이만큼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스케줄이 안 잡히면 하루 종일 집콕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침대와 한 몸인 MBTI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더 이 미팅장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일요일에 있던 미팅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봤던 시스템도 그렇고 정말 200% 참석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와서 딴 생각을 하더라도 미팅 안에 왔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될 이유를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아까 지민 리더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안에서 내가 꿈을 이루는 방법 그리고 그 자세를 상속받았다라는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그걸 정말 몸소 실천해 주셔서 너무 감동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이제 강현숙 리더님한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기 많은 분들이 2세 사업자 분들이랑 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러지?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이 2세 사업자 아메의 가족 비즈니스의 좀 경쟁력은 무엇이고 좋은 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2세 분들한테 좀 꼭 이 부분은 말을 해주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 아들이 사실은 지금 구글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은 구글 가는 아들보다 아메이 하는 저 딸이 더 마음이 편해요.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작년 이맘때 구글이 12,000명을 줄였어요. 그때 얼마나 달달달달 떠는지 몰라요. 같이 홍콩에 있는 분이 같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던 분이 갑자기 나 이틀 뒤에 그 통보를 받아서 이틀부터 내 모든 그 프로젝트를 다른 분한테 인수인계할 테니까 오늘로 끝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도 한 몇천 명을 또 줄여요. 그 줄이는 이유는 AI가 나와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AI가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광고 홍보 일을 사람이 안 하고 누가 해요? AI가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잘리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 아들 30 이제 중반쯤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해요. 쟤는 언제까지 다니다가 어떻게, 근데 100세 인생 120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돼요. 근데 저희 딸은 평생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또 새로운 공부를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 요즘에 영양학 많이 나오니까 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또 공부하겠죠. 근데 그게 또 사업이 되는 일이고요. 또 뭐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또 자기 나름대로 삶을 하다가 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아마 80세, 90세에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꿈을 실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금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요. 조금 길게 보면 내 인생을 멋지게 사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 보면 항상 불안해.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직장을 자주 옮겨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 4년 만에 직장을 안 옮기면 능력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넌 다음에는 어디로 옮기니? 그 다음에 끝은 어디니? 이제 구글 다음은 어디로 가야 돼?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삶이라는 거, 아까 일과 직업과 자기 인생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지금 AI가 어디까지, 아까 챗GPT 뭐 AI가 나왔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할까요? 어느 선까지 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AI를 이용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하면서. 그리고 100세 인생을 어떻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 건지, 아메 사업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또 다시 한번 나오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3년째, 벌써 전 10년째인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정말 가슴에 와닿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리더님들의 사업이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네요, 진짜. 네, 근데 아까 그렇게 정말 시대가 많이 변하고 직장의 한계도 있고 그러는데, 지민 회장님도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아직 20, 30대들은 저도 얘기 나눠보면은 딱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고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잘 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지민 회장님은 그러면은 이렇게 친구분들이라든지 특히 저희 MZ 세대들 만나시면은 꼭 네가 아메를 해야 되는 이유, 아니면 어떻게 사업 설명하세요? 지금은 사실 20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제 친구들이 그랬지만 이게 기회가 사실은 본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그 친구들도 원스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얘가 기회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 기회가 내 거 같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20대 분들한테는 사실 올인보다는 내가 이거를 이 일 아니면 저 일의 선택지가 아니라요, 그냥 가지고 가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해도 너무 손색이 없는 거예요. 사실 AI 그 분석 데이터 다 해주죠. 저는 사실 제가 여기 입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건강 공부 책을 막 정리해서 발표하고 그랬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제가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 줄 알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의사도 아닌데 막 괜히 이런 얘기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지금은 분석을 다 공식적으로 해주고 나라에서 그걸 합법적으로 오케이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 건강 플랫폼이 정말 이 젊은 세대들한테 내 이 일할까 아미 일할까 선택이 아니라 같이 가지고 갔을 때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고, 내가 어떤 직장이든 어떤 뭐 개인 사업을 하고 있던 간에 아메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하나, 요즘엔 사업도 여러 가지 하잖아요. 만약 하나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정말로 이 비즈니스가 어떤 일, 직업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정말 꼭 같이 가지고 가고, 이 안에서 사실 어떤 핀달성도 당연히 중요하고 하지만 정말 이 안에서 내가 개발되는 것들이 너무 다르거든요. 저는 20대 때 조금 일찍 시작하면 좋은 거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면, 선택의 폭이 늘어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만약에 내가 싱글인데 이 사업을 알아보고 있다, 더 좋아요. 왜냐면
내가 에너지 들어갈 게 사실 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저희 파트너들도 저희 파트너는 다 50대, 60대 막 3, 40대 영맘 리더님들하고 하는 거 보면 제가 봐도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면서 아메이까지 해. 저는 지금 아메이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내 인생만 지금 잘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일찍 이 비즈니스의 기회를 받아들였을 때 빠르게 이 시장을 내 걸로 만들어 나가고 이 기회를 많은 분들에게 알렸을 때 정말 젊은 사람들한테 아무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비즈니스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말씀을 듣는데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리더님들은 강윤수 리더님처럼 정말 아까 그 막 피아노 강사까지 얘기하시면서 배 수준을 치고 집중하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2세 리더님 분들한테는 류지민 리더님처럼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가지 말고 일단 부담을 줄이면서 가볍게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로 알아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또 마무리 시간이 되어서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1박 2일 세미나는 아니지만 하지만 정말 저희 분들에게 여기 오신 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각각 이렇게 류지민 리더님부터. 예. 네,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에 사실은 이 자리에 오시는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에 또 한 자리에 가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 선택을 계속 반복 지속하면 결국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꿈이 아직 너무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도 아직 부족한 부분 많이 또 채우고 더 멋지게 성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지에서 또 여행지 가면은 실패 경험담들을 그렇게 나누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누가 더 크게 실패했나, 누가 더 큰 거절을, 난 이런 거절도 받아봤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인생에 정말 유익한 가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왕년에 내가 뭐 했고 이런 얘기가 아닌 살아있는 그런 경험담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리더님들이 꼭 본인의 비즈니스로 받아들이셔서 그런 멋진 여행지의 모든 보상 자격을 본인이 받으셔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 멋지게 성장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메이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은 더 큰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쉽지만 우리 두 분의 리더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